안녕하세요, 민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동기부여 어떻게 해요? 정말 뭔가 하나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잘 또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데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 이런 대답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부여된 동기는 어디로 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한 번 동기가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와 이게 진짜 좋구나, 내가 이걸 꼭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먹으면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데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별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발생시킨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어떤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저한테. 아니, 민코치, 그러면 그거 말고, 아니, 그건 그럼 그렇게 치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 말고, 그럼 동기를 유지하기? 아니, 지속하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히려 그걸 한번 페이크를 넣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기부여 어떻게 하나를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몰랐을까요? 무슨 뜻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벅참과 의지, 다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좀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장도 빨리 뛰고 온몸의 혈액순환도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을 해버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리고 며칠간은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른 일들이 급하게 훅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뇌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네 하다 보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면 며칠 전에 결정한 그거 일단 좀 미뤄둬야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어두는 거죠. 한켠에 이렇게 접어둬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쫙 흐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뇌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our brain remembers. 왜 그 유명한 그 TV 드라마죠.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데서 보면 그 북쪽 세력이 딱 내세우는 그 자기네들 로고가 뭐냐면 The North Remembers라고 해서 자기네는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는다. 그것이 은혜건 뭐건 다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괴로워해요. 예전에 나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 이 경험 다들 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해봤고요. 이게 동기가 부여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답은 방금 제가 드렸던 그 낚시의 질문 있잖아요. 동기부여는 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과 어떻게 계속 부여하나라는 그 질문.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동기부여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 그 얘기를 반복하면 어떡해?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규칙을 지키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 그 영상의 링크를 이 영상 마지막에 올려둘 테니까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얻어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곳의 내용에서 약간 중첩이 되지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를 매일매일 부여하세요. 언제? 아침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과 보시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실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내 목표와 연계를 되도록 계속 매일마다 나에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자극을 하면 뭐랄까요? 그렇게 생생하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연계가 되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맞았구나. 그럼 그걸 다시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가셔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방해물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의 목표들을 방금 생각한 것과 연계돼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드리자면, 정작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현실 적용 방법을 물어보세요. 아, 당신은 코치니까 당장 현실에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알려드리면 안 하세요. 하지도 않고 그냥 마치 그것을 들었으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승리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제가 이 현실 적용 방안보다는 차라리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게 나을 텐데 왜 언제나 현실 적용 방안을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하실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뜨끔하셨다면 현실 적용 방안을 들으고 나면 바로 가서 실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아침에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연계를 통해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꼭 해야 되는 건,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꿈꾸는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 그런 연계된 게 있다면 가장 필요한 일을 한 두세 가지만 골라서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그 일을 언제 시간을 내서 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뭐 점심시간이든 출근 전 시간이든 퇴근 후든 여튼 그 일을 실제로 해야 될 시간을 정해두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최대한 빨리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인 오전 시간, 즉 오후 1시 이전에 다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럼 내가 점심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신다면, 네, 수면 시간 자체를 1시간을 늘리세요. 밤 시간에. 점심시간에 주무시지 않게 하려면. 왜냐하면 이미 점심시간이 됐는데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하루는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오늘 이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방전된 상태로 시작을 했구나. 왜냐하면 밤에 수면 시간 자체가 너무 모자랐기 때문일 테니까 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잘 자고 점심시간에도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으시다면 훨씬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 하셨으면 하고요. 그 과정에 내가 해야 되는 목표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 결국 뭐가 문제냐면 어떤 태클들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배우자로부터.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들어오는 길에 치킨 한 마리하고 맥주 2캔만 사와. 그 유혹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려울 겁니다. 대신 아침에 나갈 때부터 내가 밤에 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나는 맥주는 안 마셔도 되니까 당신 먹을 것만 사다 줄게라는 대답이 나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나갈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연계된 상태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이 없으면 그런 태클들이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스위치란 책에서 기수와 코끼리를 가지고 이성과 감정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코끼리가 나의 감정이고 내 기수가 올라탄 그 이성이라고 하면 그 코끼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결국 이 우리의 경영이 결정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 코끼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다 보면 중간에 바나나 나무를 거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일단 넘어가고 내일이나 모레 거기 가면 바나나 먹을 거니까 그때 가서 바나나 먹자. 그러니까 오늘 바나나 밭을 지나가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과 아닌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하루에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너무 버거우시다면 그냥 내 꿈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딱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그것만 하시고, 그리고 대신 그것을 하는 순간에 정성을 다하세요. 그 시간이 30분이건 1시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1시간이나 뭐 30분이나 시간만큼 내가 집중을 하면 그 집중하는 시간들이 드는 몰입감이 나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삶의 만족도가 좋아집니다. 에너지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씩만 내가 좋아하는 습관들을 쌓아가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기를 유지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동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꿈과 연계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계속하세요. 언제요? 아침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쭉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방해물들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역시나 목표를 설정할 때 뭐 3가지가 됐든 단 1가지가 됐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루들을 살아가시면 분명히
동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